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정말 흥미롭습니다. 평범한 치과 의사셨던 분이 무려 34년간 혼자서 물리학을 파고드셨대요. 그래서 아인슈타인도 풀지 못한 우주의 비밀, 그 통합 이론을 완성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계십니다. 양동봉 원장님 이야기인데요. 네. 그 자료들을 보니까 이 모든 연구의 시작이 좀 독특해요. 왜 세상에 굶주리는 사람이 이렇게 많을까? 이 질문이었다는 거죠. 네, 맞아요. 거기서 출발해서 물리학의 난제들을 풀어가지고 결국 인류의 고통을 줄이는, 뭐랄까, 사람 살리는 물리학을 만들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셨다고 합니다. 와, 스케일이 엄청나네요. 그렇죠. 그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니까 역시 핵심은 제로존 이론인 것 같고요. 또 그 안에는 미세구조 상수의 역수, 그 유명한 137의 비밀을 풀었다, 이런 주장도 있고, 일승법이나 수전 언어 모델 같은 좀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그런 개념들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주장들이 대체 뭔지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역시 제로점부터 얘기를 해야겠죠? 이게 그 빅뱅 이론의 시작점, 특이점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데요. 네, 그 특이점이라는 게 사실 골치 아픈 문제거든요. 우주가 수학적으로 정의하기 힘든 무한히 작고 뜨거운 한 점에서 뻥 하고 시작했다는 거니까요. 그렇죠. 무한대라는 게 참 어렵죠. 네. 근데 이 제로존 이론에서는 시작점이 크기가 0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신 아주 작지만 그래도 딱 떨어지는 유한한 크기. 자료에는 한 10의 마이너스 94승미터 이 정도로 제시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단순히 작다는 걸 넘어서 그 유한한 공간 안에 무한대와 무한소가 함께 존재한다. 이런 상태라고 설명을 해요. 무한대와 무한소가 공존한다고요? 그게 가능한가요? 이게 참 대담한 주장인데 2300년 전에 유클리드가 정의했던 그 추상적인 점이 있잖아요. 그걸 실제 물리적인 실체로 다시 해석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어요. 아, 유클리드의 점을요? 네, 만약 이게 정말 맞는 이야기라면 우주는 한 번에 빅뱅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쩌면 계속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는 이른바 빅 바운스 모델이 가능하다, 이런 결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와, 발상 자체가 정말 새롭네요. 그리고 또 계속해서 강조되는 게 숫자 137이잖아요. 생명의 표식이다, 우주의 웰컴 메시지다, 별명까지 붙었던데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닌가 봐요? 네, 그 숫자는 물리학에서 정말 중요한 기본 상수 중 하나입니다. 미세구조 상수 알파라고 부르는 값의 역수인데요. 그 값이 대략 137.036 이렇게 나가거든요. 아, 그 숫자군요. 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원자가 안정적으로 존재하고 전자가 원자 핵주위를 어떻게 도는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결정하는 값이기 때문이에요. 양 원장님 주장은 이 137이라는 숫자가 저 멀리 우주 전체의 팽창 속도와 관련이 있는 우주 상수율 람다 있잖아요. 네네, 우주상수. 그거랑 필연적인 수학적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원자 세계의 법칙이랑 엄청나게 큰 우주 팽창의 법칙이 13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연결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통일장 이론의 실마리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와, 미시세계와 거시세계를 잇는 열쇠라니? 그렇죠. 그래서 만약 이 값이 지금이랑 조금이라도 달랐으면 원자가 불안정해져서 지금 같은 생명체는 아예 존재할 수 없었을 거다, 이런 맥락에서 생명의 표식,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습니다.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요. 그리고 일승법이랑 보편문법이라는 개념도 나오던데 이건 또 뭔가요? 되게 철학적인 느낌도 나고요. 네, 일승법은 좀 철학적인 선언 같아요. 우주에 존재하는 온갖 복잡한 현상이나 법칙들이 결국에는 단 하나의 근본 원리, 그러니까 하나의 길이나 하나의 수레에서 나왔다, 이런 통합이론의 큰 원칙을 말하는 것 같고요. 하나의 원리. 그리고 보편문법은 이 이론 체계가 수학적으로 얼마나 탄탄한지를 검증하는 도구라고 설명해요. 자료를 보면 꼭 물리학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 문법 규칙에 따라서 계산해보면 이론이 맞는지 틀린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인데요. 잠깐만요. 전문가가 아니어도 검증이 가능하다고요? 네, 예를 들면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처럼 이론의 투명성을 높이고 누구나 검증할 수 있게 만들려는 그런 장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과학적 논의를 좀 더 열린 방식으로 하려는 의도겠죠. 이론의 투명성 확보라. 굉장히 흥미로운 발상이네요. 자, 그럼 이런 이론들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뭘 할 수 있다고 하는지도 궁금한데요. 자료에 버킹엄 머신, 마음방정식, 심지어 제로 에너지 같은
와, 정말 파격적인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죠. 버킹엄 머신은 일종의 가상 시뮬레이션 도구 같은 개념이에요. 제로존 이론을 이용하면 뭐 수십조 원씩 드는 거대 입자 가속기나 우주 망원경 없이도 컴퓨터 시뮬레이션만으로 소립자 연구나 신소재 개발, 반도체 설계 같은 걸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가속기 없이 소립자 연구를요? 네. 그리고 마음 방정식은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 같은 정신적인 상태가 어떻게 몸의 질병으로 이어지는지 그 과정을 수학적으로 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맞춤형 정신건강관리법이나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마음을 수학으로 푼다. 가장 야심찬 건 역시 제로 에너지겠죠.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안전하고 깨끗하고 무한한 에너지를 그냥 얻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하다면 뭐 기아 문제나 자원 전쟁 같은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비전입니다. 정말 SF 영화 같은 상상력이에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이야기들인데요. 특히 제로 에너지는 만약 가능하다면 이건 뭐 혁명 수준이 아니라 거의 천지개벽 수준인데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까지 혁명적인 주장들에 대해서 당연히 과학계 반응이 궁금한데요. 자료에서도 논란이 꽤 크다고 지적하고 있고요. 네, 당연히 논란이 아주 뜨겁습니다. 자료를 보면 양 원장님이 뭐 국제학회 같은 데서 발표하신 적은 있다고 해요. 하지만 주류 물리학계에서는 여전히 검증되지 않은 비주류 이론이다 이런 시각이 대부분이고요. 심지어 일부에서는 과학적 가치가 전혀 없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비판하기도 합니다. 특히 국내 물리학회하고는 논문 게재나 검증 절차를 놓고 좀 갈등이 깊었던 것 같아요. 아, 갈등이 있었군요. 네, 양 원장님 측에서는 학회가 제대로 들여다볼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반면에 학계 쪽에서는 제출된 내용 자체가 학술 논문의 기본적인 형식이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 이렇게 반박하고 있거든요. 입장이 완전히 다르네요. 네, 결국에는 아무리 대단한 주장이라도 과학계의 동료 평가, 피어 리뷰라는 엄밀하고 투명한 검증 과정을 거쳐야만 그 진위와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거겠죠. 아직은 그 단계에 이르지 못한 상태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한 개인의 순수한 질문에서 시작된 34년의 연구가 뭐 우주와 생명, 그리고 인류 문제 해결까지 아우르는 이런 거대한 이론으로 이어졌다는 그 과정 자체는 정말 대단하고 인상 깊습니다. 제로존에서 제로 에너지까지 오늘 살펴본 자료들은 정말 대단함을 넘어서 어쩌면 좀 무모하게까지 느껴지는 주장들을 담고 있었네요. 네, 말씀하신 대로 과학적 검증이라는 정말 중요한 관문이 남아있긴 합니다만 이 자료들을 통해서 기존 과학의 틀에 아주 정면으로 도전하는 한 연구자의 정말 치열한 탐구 과정, 또 그 안에 담긴 어떤 철학적인 고민들을 엿볼 수 있었어요. 특히 물리학이라는 학문이 단순히 기술 발전에만 기여할 게 아니라 어떤 인간의 근본적인 고통을 해결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런 문제의식은 우리 모두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지점인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만약에 정말 아주 만약의 경우지만요. 이 제로존 이론의 핵심 주장들이 언젠가 과학적인 검증을 통과해서 사실로 밝혀진다면 와, 우리 문명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바뀌게 될까요? 기존의 과학 체계는 물론이고 에너지 문제, 질병 문제까지 해결될 수도 있다는 상상이 현실이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음 분석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지식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